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제때 반드시 인슐린 주사라는 걸 맞아야 하는데요. 최근 약국에 인슐린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이 당뇨병 환자분들이 인슐린을 못 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가 바꾼 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규제를 어떻게 바꿨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 여의도는 상업용지와 주택용지가 뒤섞여 있어서 재건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최근에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의도는 왜 그동안 재건축이 잘 안 됐던 건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하면 추진이 또 잘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라는 걸 제주도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제주도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나와 있고요. 박세훈 작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이슬기 기자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세훈 작가님. 네. 이진우 기자님 오고 계시죠? 평소보다 20분 정도 일찍 출발하신 걸로 네. 확인을 했는데 오늘 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라고요. 제가 방송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예. 올림픽대로 가양에서 동작구간 양방향 그리고 강변대로 이촌 일대 양방향 정체가 심하고요. 잠수교는 통제가 됐으니까 지금 운전 중인 분들은 참고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가양대교 하나 넘어오는데 차가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 작가님 준비하신 소식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제주도에 전자여행 허가제라는 네. 걸 도입하는 걸 두고 제주도와 법무부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려는 외국인은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가 지정한 100여 개 국가는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여건만 있으면 입국이 되는 건데 작년 9월부터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국가라고 해도 여행 전에 전자여행 허가라는 걸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거기서 OK가 돼야만 입국이 가능하게 제도가 바뀐 겁니다.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할 때 뭘 적냐면 여권 정보, 직업, 월 수입, 여행 목적 및 경비, 과거 범죄 전력 이런 거 다 적거든요. 네. 얼굴 사진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그걸 보고서 불법 취업이나 형사범죄 이런 가능성이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입국을 허가를 해주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면 입국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주도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작년에 이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도입할 때 네. 제주도는 적용 지역에서 뺐습니다. 왜요?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라고 해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려면 전자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네. 제주공항으로 입국을 하면 전자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주도가 국제관광 도시니까 여행 활성화를 좀 시켜보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제외시켰을 때는. 다만 이 전자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로 왔다고 해도 체류기간이 30일인데 이 기간 동안 제주도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주도에만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더니 제주도로 들어왔다가 다른 도시로 넘어가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도시로 가는 이유는 아마도 불법 체류 때문이겠죠. 예를 들면 지난달 3일 같은 경우에 단체 관광을 빙자해서 제주로 입국한 태국인들 그 단체 관광객들 중에 네네. 4명이 그 도착한 날에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고 제주항 여객 터미널에서 승선권을 구매하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어요. 배 타고 네. 제주도를 벗어나려고 그렇습니다. 하다가. 이게 전자여행 허가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네. 나가도 문제가 없는데 전자여행 허가 없이 들어왔으니까 제주도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없는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걸린 거고 지난 2일에서 5일 사이에 제주도에 도착한 태국인 단체 관광객 280명 중에 지금 55명이 단체에서 이탈을 했어요. 예. 그리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법무부가 생각을 바꿨어요. 제주도만 전자여행 허가가 적용이 안 되니까 예. 무비자 국가 국민들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을 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한국 불법 체류를 위한 중간 기착지로 악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제주도에서는 아니 그러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관광 산업에 타격이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예. 관계 기관들이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대안을 좀 마련해 보겠다. 네. 대신에 대안 마련될 때까지만 제도 시행을 좀 유보해 달라.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법무부는 아니 전자여행 허가제로 입국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고 이거 허가 받는 데까지 한 30분이면 됩니다. 아, 오래 걸리는 건 아니네요. 오래는 안 걸립니다. 그리고 범법자나 불법 취업 시도자를 사전에 처단하는 게 네네. 제주도로서도 좋은 거다라면서 예. 맞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아마도 법무부가 결정한 대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법무부가 결정한 대로 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 준비한 소식 하나 더 볼까요? 아니면 이슬기 기자님으로 넘어갈까요? 간단하게 하나 더 볼까요? 네, 박 작가님 준비한 소식. 며칠 전에 요거 재미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네. 레바논으로 옥수수를 싣고 떠난 배가 네. 미아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바다에서? 전에 관련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곡물이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생긴 거라 예. 상징적인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배가 레바논에 도착한 게 엊그제였거든요. 근데 무슨 일인지 레바논 항구에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미아가 된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좀 외신들도 그냥 무슨 일이 터졌다 정도까지만 보도하고 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 옥수수를 구매하기로 한 측에서 도착 예정 시간보다 5개월이 늦었다라는 이유로 안 산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는 왔는데 네, 이게 택배가 오늘까지 오기로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늦어가지고 아예 반품시켜버리겠습니다. 심지어 5개월 늦었다는 거죠. 그렇죠. 5개월 전에 왔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오면 어떡하냐? 난 안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제 상식선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출항 전에 구매자 측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떠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5개월이 넘게 걸리는 거면 예를 들어 10년이 걸리는 거면 한 5개월 정도 늦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출발할 때 저희 5개월 늦게 출발합니다라고 하는 게 얘기가 안 됐는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또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이게 취재가 안 되는 영역이라서 아하.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 보도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럼 그 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게요. 옥수수 살 사람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매자를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바다 위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일단은 터키 쪽으로 배를 돌려서 지금은 터키 남쪽 해안에 정박해 있는데 이 옥수수를 살 사람을 새로 찾을 수 있을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첫 배가 나간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10여 척, 대략 한 12척 정도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싣고 출항을 했는데 한 척은 지금 원래 목적했던 대로 도착을 했습니다. 네네.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죠.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거 뭐 급하면은 빨리라도 와가지고 내려주세요 할 텐데. 네. 옥수수가 썩어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급하지 않으니까 일단 뭐 5개월 늦었으니 돌려보냈습니다라고 한 것 같은데. 요건 혹시 후속으로 보도가 나오면 제가 네네.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리로 남겨주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네. 문자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시고 계신데 6757님이 이준우 기자님의 오랜만에 지각이네요. 간만에 즐거움과 커피타임의 소재 제공입니다. 김미남님도 이준우 진행자와도 징벌적 차원에서 패널 시켜야 됩니다. 네. 아마 지금 이 방송 이진우 기자님 듣고 계실 텐데 네. 안전하게만 오세요. 천천히 안전하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의 바람을 예, 바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살짝 정리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숨 좀 조금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사과는 마지막에 드리고 네. 이슬기 기자님 네.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요즘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못 구해서 걱정이라는데 법 때문에 최근에 못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가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당뇨 환자들은 매일 10번씩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약을 유통하는 업체들이 이 인슐린 취급을 예전보다 덜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작년에 정부가 법을 하나 바꿔서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제재를 이용한 약은 꼭 콜드체인 시스템을 써라. 쉽게 말해서 꼭 정해진 냉장 온도에 맞춰서 배송을 해라라는 법입니다. 종전에는 인슐린을 그렇게 취급 안 했었어요? 콜드체인 시스템 그 냉장차를 쓰기는 쓰는데 예. 이렇게 좀 그 규제가 이렇게 빡빡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약이 이제 백신이나 인슐린 같은 약인데 네. 사람이나 동물 세포 같은 걸 원료로 하는 약이라서 외부 환경에 민감하니까 꼭 냉장을 하라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된 게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예. 그런데 왜 이제 그동안 음. 이슈가 안 됐느냐 하면은 네. 약국은 보통 3, 4주치 약을 미리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별 이슈가 안 되다가 최근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꼭 냉장 유통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관리를 하다가 좀 엄격하게 하다 보니 엄격하게 관리된 인슐린은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전에도 백신이나 인슐린 같은 약들은 그 유통업체들이 냉장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유통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예.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규정이 어떻게 까다로워졌냐면 일단은 전용 아이스박스를 사야 하고 그 안에 온도 기록 장치도 설치해야 하고 또 수송 중에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자동으로 기록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약국으로 배달하는 경우 내지는 병원으로 배달하는 경우에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인가 봐요. 그 약을 예. 유통해주는 약국에 예. 유통해주는 그 유통업체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심지어는 운송하는 과정에서 1도라도 규정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벗어나게 되면은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 처분 대상까지 됩니다. 네. 이제 그전에는 배송차에 냉장 기능만 있으면 배송이 가능했으니까 냉장차를 10개 빌려서 10곳에 유통을 했다면은 네. 이제는 전용 아이스박스가 사야 되니까 이걸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사서 5곳에만 유통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한테 돌아갈 인슐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냉장은 아니었다. 예, 예. 중간에 비는 게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예, 예. 그럼 갑자기 법이 엄격하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시기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독감 백신부터 맞자 이런 예.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 한 업체가 독감 백신을 유통하면서 상온에 잠깐 노출을 시켜갖고 백신이 변질이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곧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되는데 이대로 괜찮겠느냐라면서 불안해했던 거죠.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백신들을 콜드체인으로 꼭 묶도록 예. 냉장을 반드시 계속 해서 움직이도록 법을 바꿨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백신뿐만 아니라 뭐 생물학적 제재로 된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백신을 감안해서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이랑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지는 사람 예. 세포나 동물 세포로 만들어지는 인슐린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유통되는 그 생물학적 제재에서 인슐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8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 안전을 위한 규제인데 이게 졸지에 인슐린 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개봉을 하면은 한동안은 실온 보관을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쉽게 변질이 되는 약은 아니라고 합니다. 분류는 생물학적 제재로 분류는 되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었던 걸 예. 백신 관리하느라고 엄격하게 만든 법안에 하다 보니 인슐린도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환자가 인슐린은 변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법에서 좀 빼든지 해달라라고 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만들 때 그냥 무심히 만든 것 같기는 예, 하네요. 예. 취지야 뭐 올바른 취지였겠습니다만. 이러면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떨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일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굉장히 발로 뛰어갖고 못 사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미안합니다. 우리가 법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었나 보네요. 라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건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인슐린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예.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계도 기간을 우리가 반년이나 줬는데 대체 유통업체들은 그동안 뭘 한 거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인슐린 자체가 마진이 워낙 안 남는다. 왜냐하면 인슐린을 파는 곳이 보통 다국적 제약사들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들이 워낙 대형업체랑 직거래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거든요. 일일이 전국의 약국으로 안 보내준다는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작은 업체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대형 업체가 도매로 떼오는 약을 또 다시 도매로 떼와서 유통을 해서 마진이 거의 안 남는 상태였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유통업체들이 써야 하는 비용이 많아지면은
거의 뭐 유통을 하기 꺼려하겠죠. 그냥 하나에 뭐 100원 남는 거니까 갖다 예. 팔았는데 예, 예. 이거 팔려고 아이스박스까지 예, 갖다가 예. 아예 안 팔고 말아 이랬다는 예. 거군요. 예, 이게 마진이 안 남는 것뿐만 아. 아니라 역마진이 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유통업체들이 제약사들한테 좀 마진을 좀 올려달라고 한 거죠. 근데 제약사들이 지금 다 모른 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까 정부도 이제 필요한 조치를 검토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네. 어떤 조치를 검토할지는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이게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서 마진을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모양인가 예, 예.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약을 취급하는 회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이제 다 외국계고 이러니까 중간에 가격이 문제군요. 예, 그러니까 예. 아이스박스가 없는 게 아니라 예. 이것저것 갖추다 보면 남지도 예. 않는 이 상황이면 차라리 예. 없습니다 하는 게 손님한테 차라리 편하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잘못해갖고 1도라도 올랐다가 자격이 없어지면은 힘드니까.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서 뭔가 좀 바꾸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현우 소장님.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신 김현우 소장님이 아유, 준비해 오신 전혀 없습니다. 고생. 여의도에는 재건축해야 되는 낡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를 물어봤더니 거의 뭐 50세 넘었다는 아파트들도 꽤 있던데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광장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신속 통합 기획을 신청했다는 게 뉴스로 보도되던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그냥 일반 아파트 단지면은 별로 사실 큰 뉴스거리는 아닌데 이 아파트에 좀 독특한 사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서울시가 정비계획부터 설계까지 지원하는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층수나 용적률 같은 거 올려줄 테니까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하는 대신에 네. 일부분의 땅을 기부 체납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신통기획을 만약에 희망하는 단지가 있으면 해당 구청에 신청하고 서울시가 선정해 가서 추진하는 방식인데 이 광장 아파트는 1978년에 10개 동으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벌써 예. 한 44년 정도가 됐네요. 이 아파트는 1, 2동하고 나머지 8개 동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특이한 거는 각각의 용적률이 다릅니다. 1, 2동과 나머지 8개 동이.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 대비 한쪽은 좀 빡빡하게 쓰고 있고 네. 한쪽은 좀 여유롭게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쓰는 쪽은 재건축하고 나면 좀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좀 사업성이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조합원들의 부담이 좀 적어지고. 잠깐만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네. 1동, 2동은 길 건너에 있고. 길 건너에 있고 그렇습니다. 3동, 4동, 5동은 길 이쪽에 있는데 네. 길 건너에 있는 1, 2동과 3, 4, 5가 용적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허가한 용적률이 서로 다른 구역에 나누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때부터 이렇게 좀 달리 받았기 때문에 지어질 때 같은 이름, 같은 단지라고 묶어놔긴 했는데 예. 좀 다르게 추진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는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달라져서 아이고. 조금 여유 있게 쓰던 쪽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좀 유리하니까 이쪽이 예. 따로 신청을 한 거예요. 아,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해서 우리끼리 높게 올리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적률 높이 해도 되는 땅에 있으니. 맞습니다. 분리 재건축을 신청을 했는데 영등포구청에서 이걸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1, 2동 쪽에서는 반발이 있는 거죠. 같은 단지인데 왜 저기만 저렇게 해주면 어떡하냐 우리는. 와. 1, 2동만 딱 남아버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묶어서 하라고 해라. 맞습니다. 예. 근데 1심은 그래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주민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이게 뒤집어졌어요. 구청이 승리를 했습니다. 뭐 사업 시행인가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것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이유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빠르면은 한 올해 10월 중에 나올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재건축을 추진했었던 분리 재건축을 추진했었던 8개 동쪽 조합원들이 신속 통합 기획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쪽에서요? 분리 재건축을 하는 쪽이라는 원래 건 추진하려고 했던 좀 우리 땅은 용적률 높게 여유로웠던 받은 땅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빨리빨리 신청하겠다. 맞습니다. 진행하겠다. 네. 근데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뭔가 어느 쪽으로든지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번호표 뽑고 기다리자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승인되고 뭐 선정될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니까 예. 대법원이 2심이 맞다. 즉 분리재건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 신청하면 시간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부터 신청부터 해놓자라는 거거든요. 이쪽은 진도 나가고 네. 대법원 판결 나오는 거 봐서 그렇습니다. 정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안 하더라도 맞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거는 뭐 어느 쪽이든 현명한 판단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조바심을 내게 되는 게 배경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의도의 광장 아파트보다 더 오래된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 네. 무려 1971년에 지어진 시범 아파트라는 걸 비롯해서 지금 3개 단지가 신통기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들 중에 일부는 지금 뭐 60층 높이로 아파트를 올리겠다 이런 좀 세부적인 구체 계획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광장 아파트보다 더 오래된 아파트들도 신통기획이 확정이 됐고 심지어 추가로 3개 단지가 지금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광장 아파트는 소송 때문에 이게 더뎌지다 보니까 좀 불안한 거죠. 빨리빨리 예. 재건축 허용해 주는 시기에 빨리 해야 지금 뭐 용적률이나 청수 인센티브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 혹시나 분위기 좋을 때 빨리 하자. 그런 느낌인 거죠. 혹시나 이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이런 규제 완화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불안한 마음에 일단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청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의도의 재건축 아파트들,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참 많은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네, 언제 진도 나갈지 기약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여의도에 재건축 진도 나가면 예. 집값 자극한다고 다 일단은 스톱 금지했었던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얘기가 나오던 거는 사실 2009년 즈음부터 나왔는데 중간중간 좀 우여곡절이 많았죠. 예.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이유가 이제 여의도 아파트의 좀 특수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를 세보니까 지금 총 16개입니다. 그런데 이 16개 단지가 모두 1971년에서 1978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네, 맞습니다. 그 활주로 정도만 있을 때. 그래서 누가 가서 좀 시범 삼아서 좀 하나 지어보지. 누가 먼저 시범을 보여봐. 아무도 안 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만든 게 시범 아파트라면서요. 맞습니다. 시범을 보인 아파트가 시범 아파트고,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아우 아파트 붕괴 사고도 있고 이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이게 시가 추진하는 건. 예. 그런데 그 시범 아파트가 71년에 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그 고급 브랜드들 당시에 아파트들이 조금 들어서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학구를 좀 옮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의도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광장 아파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그나마 이제 어린 아파트예요. 1978년에 지어진 거니까. 막내예요? 네. 78년생이? 78년생이 그나마 나머지는 뭐 71년부터 태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그런데 이걸 왜 그럼 지금까지 재건축을 안 했냐. 이게 16개 단지나 되지만 각각의 규모를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합쳐도 만 세대가 안 돼요. 여기 몇 동, 여기 몇 동, 여기 몇 동. 네, 좀 약간 흩어져 있어서 다 합쳐도 둔촌주공보다도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둔촌주공이 워낙 크기도 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정비를 하는 거는 또 소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여의도의 특수성이 상업지역하고 주택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역 따로, 그다음에 회사가 있는 뭐 상업지역 따로 이렇게 그리고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높아서 높게 지을 수 있죠. 빼곡하게 또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가다 보면 빌딩 옆에 아파트가 있네. 뭐 아파트 사이에 또 빌딩이 쭉 올라와 있네. 뭐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처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인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상업지구 내에서도 뭐 아파트를 올리기도 하고. 빌딩 올릴 수 있는 용적률 있는 땅인데. 네. 여기에 뭐가 들어서 그냥 아파트 짓고 말자. 그리고 분양을 하자 해가지고 그 상업지구 내에 지금 들어서 있는 아파트가 5개 이 단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거기는 이제는 다시 재건축하면 용적률이 높게 그렇습니다. 부여될 수 있겠군요. 네네. 원래 상업지구였으니까. 네네. 지구를 뭐 주거지구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야. 이렇게 복잡한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 소규모 단지를 개별적으로 계획해서는 의미가 없다. 통합해가지고 좀 종합계획을 추진하자라는 걸로 2009년에 얘기가 나왔다가 2011년에 비교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왔었는데 네. 그게 또 뭐 지금 중간에 집값이 오르고 뭐 하다 보니까 더뎌지다가 야. 이제 신통통합계획이라는 게 나오고 야 각자 도생하자라는 식으로 소규모로 또 재건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적률 높은 땅에 왜 이렇게 아파트만 들어섰어요라고 하는 게 네. 서울 강남역에 있는 초가집. 이거 왜 여기다 초가집 지었어요? 그러면 지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땅이. 그런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군요. 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근이 늦어서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함께 진행해 주신 세 분도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